구독을 통해 매주 새로운 내용을 받아보세요. 위 종목들은 우리 시장이 대세 상승의 흐름 속으로 나아갈 적에 상승세의 가장 중심부에 놓일 수 있는 종목으로 다른 어떤 종목보다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종목군이다. KB금융지주 50만원, 현대자동차 100만원이 넘어설 때까지 함께할 투자자의 모임. 지난 3월 하순 강한 회복세를 보여주면서 반전 흐름을 다시 이어가던 나스닥 시장은 지난 6월 초순 재차 강한 하락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 6월 초순 이후 나스닥 시장에 작용하고 있는 하락 압력은 반전 흐름을 마감하려는 하락 압력으로 2024년 7월 이후 네 번째 작용하고 있다. 나스닥 시장에서 반전 흐름을 마감하는 하락 압력이 작용하여도 실제 반전 흐름을 마감할 것인지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달려있다고 하였다. 3차 반전 흐름을 마감하려는 하락 압력의 경우 작년 11월 이후 작용하였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전면에 내세워 막아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뿐만 아니라 지난 3월 하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강하게 고점을 뚫고 올라서면서 나스닥 시장의 강한 회복세를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지난 6월 초순 반전 흐름을 마감하려고 하는 하락 압력이 재차 작용하고 있지만 마감하는 모습으로 이어질지는 반도체 지수에 달려있는 것이다. 이번 하락 압력을 이겨내고 반전 흐름을 계속 이어갈 경우 우리 시장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또한 추세적 행보를 계속해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반전 흐름을 마감하는 하락 압력을 이겨내지 못할 경우 나스닥 시장은 큰 폭으로 밀려나게 될 것이다. 나스닥 시장이 반전 흐름을 마감하면 통상 고점에서 20% 전후 밀려나게 되어 있는데 반도체 지수가 하락세에 적극 가담하면 이를 넘어설 수도 있다. 반전 흐름을 마감하려고 하는 하락 압력은 앞서 추세적 상승 과정에 대한 모든 상승 과정을 마감하려는 하락 압력에 의한 것이라 하였다. 반전 흐름을 마감하면 저점에 도달한 후 반등 흐름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반등 이후 기술주의 대세 하락 압력의 실체가 모습을 드러낸다. 2012년 이후 추세적 상승 과정을 진행하여 온 기술주의 모든 상승 과정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고자 하는 하락 압력이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다. 이런 하락 압력은 애플이 기술주를 주도하여 2021년 12월에 3번의 큰 장을 완성하고 난 다음인 2022년 2월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적이 있다. 2020년 3월 나스닥 시장에서는 애플 주도의 세 번째 큰 장이 들어섰고 이런 큰 장은 2021년 12월 완성하였다. 세 번째 큰 장을 마감하는 하락 과정이 2022년 1월 하순까지 이어졌고 이후 반등 흐름이 끝나고 난 다음 대세 하락 압력의 실체가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여기에서 하락 압력의 실체는 기술주의 모든 상승 과정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고자 하는 하락 압력 즉 기술주의 대세 하락이다. 시장 흐름에 대세 하락의 압력이 작용하면 큰 하락 과정과 작은 반등세의 흐름을 반복하면서 계속 저점을 깨고 내려가게 된다. 22년 2월 이후 나스닥 시장에서는 이런 대세 하락의 압력이 작용하면서 22년 10월까지 시간을 두고 계속 저점을 깨고 내려간 바 있다. 대세 상승의 흐름이 작용할 적에는 큰 폭으로 밀려나더라도 끊임없이 고점을 넘어서는 것을 반복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흐름이 나타나는 것이다. 기술주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강력한 추세적인 상승 과정을 보여준 관계로 추세적 하락세로 전환되면 부담 또한 클 수밖에 없다. 특히 나스닥 시장이 추세적 하락 과정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심각한 문제가 불거져 나올 경우 세계 경제는 걷잡을 수 없는 위기로 나아갈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우려하여 오래전부터 나스닥 시장이 추세적 하락세로 전환될 경우를 대비하여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상승 구도를 준비하였다. 금융주의 상승 구도를 준비하여 현재 언제든 출발시킬 수 있는 준비까지 갖추었는데 24년 7월 이후 이에 대한 태도는 분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기술주를 대신할 수 있는 금융주의 상승 구도를 가동시킬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때까지는 반전 흐름을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주의 상승 구도를 가동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나스닥 시장의 대세 하락의 압력이 본격적으로 작용하면 위기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으로 23년 1월 이후 진행하여 온 나스닥 시장의 반전 흐름은 24년 7월 이후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다. 우선은 반전 흐름의 마감을 막아내려 하고 막지 못하고 반전 흐름을 마감하여도 이후 반등 시기 놀라운 회복세로 반전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도 마찬가지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인데 금융주의 상승 구도를 가동시킬 수 있는 여건이라면 반전 흐름의 마감을 막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여전히 금융주의 상승 구도를 가동시킬 여건이 아니라면 반전 흐름을 마감하려는 하락 압력을 최선을 다하여 막아내려고 할 것이다.
반전 흐름을 마감하려는 하락 압력을 막아내려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강한 상승 과정이 필요한 만큼 이를 지켜보면 알 수가 있다. 그리고 하락 압력을 막아내지 못하고 마감할 경우 작년 4월 이후와 같이 반등의 시기 놀라운 회복세로 반전 흐름을 재차 이어갈 수 있다. 금융주를 가동시키지도 못하고 반등 시기에도 강력한 회복세를 보여주지 못하면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인데 이럴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그리고 시장 흐름이 대세 상승의 과정으로 전환되면 통상은 3번의 큰 장을 완성하고 난 다음 대세 하락의 국면으로 시장 흐름은 전환하게 된다. 우리 시장의 경우 2003년 대세 상승의 흐름이 나타나면서 3번의 큰 장이 들어서고 난 후 작년 4월 이전까지 대세 상승세로 전환되지 못하였다. 시장 흐름은 대세 상승의 국면과 대세 하락의 국면으로 양분할 수 있는데 우리 시장의 경우 대세 하락의 국면이 18년 가까이 이어졌던 것이다. 물론 2009년 3월과 2020년 3월 유동성 장세를 만들어내면서 시장 흐름을 대세 상승의 과정으로 전환시키고자 노력하였지만 모두 실패하였다. 그런데 작년 4월 이후 반도체 관련주 중심으로 180%에 달하는 큰 장을 완성함으로 우리 시장은 대세 상승의 국면으로 전환된 상태에 놓여 있다. 시장 흐름이 대세 상승의 과정으로 전환되면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3번의 큰 장이 서로 연결되어 나타나게 되어 있다. 우리 시장보다 앞서 2012년 대세 상승의 흐름으로 전환된 나스닥 시장은 130% 전후 규모의 3번의 큰 장을 만들어낸 바 있다. 우리 시장 또한 130% 전후 규모의 3번의 큰 장이 연결되어 나타날 것으로 보았지만 첫 번째 큰 장에서 180%의 큰 장이 들어섰다. 매물이 반도체에 놀라울 정도의 실적 호전으로 인한 것인데 180%에 달하는 첫 번째 큰 장은 지난 2월 하순 마감하는 하락 과정이 나타났다. 통상 이와 같은 강도의 큰 장은 4개월의 조정을 거쳐 두 번째 큰 장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조정 1개월 만에 두 번째 큰 장은 출발하였다. 한 번의 큰 장은 3단계 상승 과정을 거쳐 최고점에 도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후 큰 장은 마감하는 하락 과정이 나타나게 된다. 지난 3월 하순 출발한 두 번째 큰 장은 1단계 과정에서 60%의 상승폭이 발생한 위치에서 고점을 형성한 후 12%의 조정이 발생하였다. 단계별 상승 과정에서는 지난 상승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야만 다음 단계의 상승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정상적인 조정 과정이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조정을 거쳐 두 번째 큰 장의 2단계 상승 과정으로 나아가고 있는 6월 초순 우리 시장은 17%를 넘어서는 조정이 발생하였다. 최근 이를 다시 넘어서는 상승 시도가 나타났지만 또 다시 14%를 넘어서는 하락 과정이 재차 나타나면서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 시장이 두 번째 큰 장의 2단계 상승 과정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에 진통이 계속되는 것은 반전 흐름을 마감하려는 하락 압력으로 인한 것이다. 우리 시장의 두 번째 큰 장 역시 반도체 관련주가 주도하고 있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강한 하락 압력에 막혀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반전 흐름의 마감을 이겨낼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 최고점을 넘어 추세적 상승 행보를 지속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하락 압력을 이겨내지 못하고 무너질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 지난 2월 해소되지 않았던 하락 압력이 다시 작용할 것이다. 작년 4월의 경우 반전 흐름을 마감하면서 28%의 하락폭이 발생하였지만 나스닥 시장에서는 대세 하락의 압력이 작용하지는 않았다. 반전 흐름을 마감하고 난 다음 반등 시기 나스닥 시장은 놀라운 회복세를 보여주면서 재차 반전 흐름을 지속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그런데 반전 흐름을 마감하고 난 다음 반등의 시기 단순 반등 흐름에 그칠 경우 기술주에 작용할 대세 하락의 압력이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물론 금융주의 상승 구도가 가동되면서 기술주가 반전 흐름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줄 경우에도 기술주에서 대세 하락의 압력이 작용한다. 기술주에서 대세 하락의 압력이 작용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 우선 고점에서 35% 전후와 45% 전후까지 밀려날 것이다. 다만 삼성전자의 경우 이런 모습이 나타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고점을 넘어 추세적 상승 행보를 계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SK하이닉스의 경우 23년 1월부터 엔비디아의 흐름과 맥을 같이 한 관계로 기술주의 대세 하락의 압력을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고점에서 45% 전후에 달하는 하락폭이 발생하여도 최고점을 일시적으로 넘어설 수는 있지만 추세적 행보로 나아가기는 힘들 것이다. 이런 점에서 삼성전자를 보유한 경우 35% 전후 하락 압력을 피하는 것이 쉽지 않아 이를 의식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SK하이닉스의 경우 45% 전후에 달하는 하락폭이 발생하여도 다시 최고점 전후로 접근이 가능한 만큼 투자의 일을 참조하면 되겠다. 지난 3월 하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전면에 내세워 나스닥 시장이 다시 고점을 넘어서더라도 재차 강한 하락 압력에 직면할 것이라 하였다. 나스닥 시장에 작용하는 반전 흐름을 마감하려는 하락 압력은 일시적으로 이를 극복하는 모습이 나타나더라도 다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소 빠른 시점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므로 금융주의 상승 구도의 가동 여건이 형성된 것은 아닌가 기대를 갖게 된다. 금융주를 가동시킬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지 않으면 반전 흐름을 이어갈 수밖에 없지만 가동시킬 수 있다면 반전 흐름을 이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아직은 미국을 중심으로 중요 국가들의 금융주 움직임에서 작은 상승 시도 외에 별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지만 변화를 지켜봐야 하겠다. 현재 우리 시장은 대세 상승의 흐름에서 발생하는 3번의 큰 장 가운데 한 번의 큰 장을 완성한 상태이고 아직 2번의 큰 장이 남아있다. 최근 우리 시장에 작용하고 있는 상승 강도를 보면 한 번의 큰 장만으로도 금융주는 목표로 하는 가격권에 접근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함을 알 수 있다. 이번 나스닥 시장에 작용하고 있는 4번째 반전 흐름을 마감하려는 하락 압력이 시장의 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지 지켜봐야 하겠다.